안녕하세요. 수능윤리 만점을 위한 조건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완성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강의 계획을 충실하게 수능 완성 교재 제목과 순서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번 강만큼은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련된 한 강, 교재에서 한 강과 뒤쪽에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에 관련된 한 강 있죠? 그 두 강을 합쳤어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강을 공부하면서 전체 20문제 수능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쉽게 나올 만한 한 문제를 맞춰볼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론을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문제 풀어보면서 이론과 실전 문제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게 삼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강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강 오늘 1시간 동안 하고요. 제가 지금 출제되는 경향도 어찌 보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어렵게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되 쉽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알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번 1시간 통해서 그 대비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경우의 수보다요. 문제 바로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풀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115쪽의 1번 수능의 눈으로 우리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준비되셨나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이론적인 기반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제 풀다가 보면 해설지에는 야, 이 사람이 밀이야? 로크야? 맥킨타이어가 누구야? 자꾸 이 사상가의 이름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이 사상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맥락이냐,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맥락이냐, 이걸로 문제 풀게 나와요. 그럼 한번 이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그런 거 치고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지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다.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되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이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밀이에요. 밀이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자유를 이야기한 그 자유론의 저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만약에 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명확히 유추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줘라 라는 그 관점으로 선택지에서 정답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려면요. 인격의 자유로는 표현을 중시하겠죠. 두 번째, 그러한 자유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와 정책을 지지해야 되겠죠. 3,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할 때 이 부분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장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건 개개인들의 기본권적인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겠죠. 따라서 밀의 경우에는 이 3번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정답이겠네요. 4번 가볼까요? 4번에서는 개인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맥락상 유추가 되네요. 5번 가보겠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5번이네요.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1,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유추,
4, 5번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고요. 3번이 아닌 것으로 정리 가능하네요. 됐죠?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단어가 윤리 시간에 종종 등장을 해요. 하지만 본론부터 말하죠. 자연법. 다른 사회교과에서 자연법을 다루는 것처럼 또 이 문제에서 자연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윤리에서 수능에 기출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뭐 좋은 개념이긴 하니까 우리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봅시다. 갑.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며 올바른 이성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영원 불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자연의 법칙으로서의 그 법, 우주자연의 신, 거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생각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철회할 수가 없고 원로인이나 인민을 통해 우리 자신을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법, 갑은요. 고대 사상가인 키케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키케로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주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으로서의 자연법이라는 개념 정도 유추해 가면서 그럼 을에서 이야기하는 기억도 자연법이라는 거잖아요. 을로 한번 가볼까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기억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인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로크의 관점이에요.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나 그가 생각하는 뭐 백지설 이런 이야기들을 윤리에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제시문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처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게 키케로다 로크다를 떠나서 자연법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 자연법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봐요. 민족이나 사회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나요? 지금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초월해서 동일하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1번이 명확하게 오답이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2번부터 5번을 읽어보면 자연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요. 한 번에. 모든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규정하는 근거가 바로 자연법이고요. 인간의 자연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여깁니다. 또 4, 5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적인 토대이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실정법, 모든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자연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번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내고 2, 3, 4, 5번들 자연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옆 페이지네요. 3번입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문제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번을 보니까 야, 요거 말하는 사람 요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선의지 누구죠? 칸트네요. 그러고 보니까 칸트는 서양 철학에서 워낙 중요한 사람인데요. 인간의 자유나 자율을 이야기할 때 칸트가 이야기하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근원을 두는 도덕 원칙에 따라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이는 자신이 부과한 도덕 원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므로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거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칸트 입장이 잘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덕 법칙을 세우는 입법자로서의 개개인의 자율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칸트가 문제 상황 속에 뭘 얘기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많은 불법과 악행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악성 댓글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 이러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칸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견해를 제시할까요?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을 표현의 자유가 가져올 사회적 결과에 두어야 된다. 이건 뭐 거의 칸트 문제네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과에 두어야 된다죠. 칸트는 의무, 동의. 동기에 두고 있죠. 그래서 결과, 어떤 행위의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두지 않아서요. 기억번 우선 가뿐하게 빼줍니다. 니은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행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지. 너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이겠지 라고 니은은 얘기해 주겠네요. 니은번 하나 써놓을게요. 디귿리을번 가볼까요? 표현의 자유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로 삼아야 돼. 좋아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말 누가 했죠? 흉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죠. 칸트는 흉과 같이 경험의 결과가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에 디귿번 빼주고, 그리고 리을을 보니까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도 자율로 인식하고 잘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겠죠. 리을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4번이 정답 되겠네요. 나머지 선택지들을 여러분 쫙쫙쫙 지우다 보면 또 역으로 정답이 나오기도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의 묘미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이요. 현대사회 사상가인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 이 A 이름은 뭐고 B 이름은 뭘까? 여러분들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보세요. 한번 풀어봅시다. A는 자아가 목적보다 우선하고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선에 우선한다고 여긴다. 자아가 목적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내가 목적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목적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가진 자아이다. A의 경우에는요, 자유주의예요. 반면에 B는요, 자아를 목적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거나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 이어져 있죠? 다면을 보면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한다. 자, 우리가 자신의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정의된다면 우리는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특징짓는 목표와 목적에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반면에 B의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예요. 저 이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겠어요. 왜? 실제적으로 나왔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또 그들의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서예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는 자아 혹은 자아의 정체성을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잘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자유주의에서는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이건 당연한 맥락들이고요.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된 자아, 그리고 여기에 섞여 있는 연대적인 자아 혹은 연대감을 강조해요. 그리고 공동선을 강조하고요. 유기적 혹은 유기체적 인간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형성하는 거지. 자유주의예요. 반면에 야, 나라는 사람은 공동체주의로부터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이나 문화나 맥락이라는 단어도 잘 써요. 맥락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에 소속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공동선에 함께 소속되어서 연대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야. 그렇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바로 개개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공동체주의의 관점이고요. 제가 설명 길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이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원자적 자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따로 떼어져 있잖아요.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유기체적이고 유기적인 자아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원자적 자아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자아라는 말을 표현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
요 둘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요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아마 선택지에서 쫙 구성이 될 겁니다. 자, 메모하셨죠? 우리 선택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1번 선택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A는 개별적인 선보다 공동선을 중시한다. 공동선을 중시하면 이건 B죠. B는 공동체를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라고 여긴다. 공동체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야. 원자들이 모인 거야. 같이 생각하는 건 A죠. A는 B에 비해서 시민들 간의 연대와 의무를 중시한다. 연대, 의무, 책임까지 강조하면 그건 B죠. A는 권위주의를, B는 전체주의를 지지한다 라고 했는데요. A가 권위주의를 지지할 리 없죠. 그렇다고 B가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건 한 단계, 두 단계 넘어서서 오답지로 만든 거고요. A는 독립적인 자아를, B는 연고적 자아를 지지한다. 공동체에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오케이? 5번 정답이겠습니다. 제가 별표를 친 이유 아시겠죠? 설명이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 그 이유도 알아주시길 바래요.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5번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누구나 기억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고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고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이거 기출자 썼던 제시문인데요. 이건 맥킨타이어에게서 찾아온 이야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나 아닌 나 아닌이라고 쓰면 또 이건 또 이상해지겠네요.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겠죠. 그럼 이 기억에 들어가는 적절한 내용이 뭘까? 그래서 여기에 내용 이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역할과 관련된 사람에게도 이루어야 되고, 즉 공동선을 이루겠다는 거죠. 앞에 문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아.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의 출발점 또한 여기에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4번 문제와 5번 문제 굉장히 실전형 문제예요. 근데 4번에서 이미 힘을 줬으니까 5번에 가뿐하게 풀어보죠. 기억번. 특정한 사회적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 니은번. 사회로부터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말. 내가 속한 사회의 전통이나 역사나 맥락이나 혹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과 함께하는 정체성.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정체성을 지닌 사람. 니은번.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주체적인 사람.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과 그거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거. 반대 의미죠. 니은번은 빠지는 거고요.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사람. 그래서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사람,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 디귿번까지 들어가야 되죠. 정답 나왔는데? 기억번, 디귿번. 그러고 나서 리을번 확인해 보지요.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 아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들어가는 게 맞구나. 그러고 보니까 니은과 리을은 영 딴 얘기하고 있구나. 보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 선택지를 만들어 보면 여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시문도 참 좋고 선택지도 굉장히 완결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문제 풀기에는 맥락상으로도 풀리죠. 그래서 이사상가가 누구야를 골몰이 앓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6번 문제는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가상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계속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기자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사회계약론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교과서라면 홉스 아니면 로크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지만 자연 상태는 생명과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개인들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사회계약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기자가 한 번 더 물어봐요.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될 텐데, 자, 이 갑이 왜냐하면 이라고 뭘 말할까? 그럼 우리 위에서요, 사회계약론자 중에서도 로크가 자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로크의 관점에서 혹은 사회계약론자의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데요. 더 유력한 건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풀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별개라면 이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죠. 2번, 개인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면 같이 갈 수가 없겠죠. 3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 이건 공리주의자고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1, 2, 3번 맥락상 아니에요. 4, 5번 갑니다. 개인의 자유가 권리보다 공동체의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뭐뭐보다 뭐가 우선해요. 이렇게 가버리면 조화가 안 된다는 맥락이죠. 5번이 정답이라는 뜻이죠. 합리적인 행위자의 개인은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선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의 가치를 함께 갈 수 있는 거지요 라고 5번처럼 대답할 겁니다. 거봐요. 이게 로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상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정답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다음 문제 가요. 7번이요. 가사상의 입장에서 나그름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 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기보다는 집단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옳다고 여기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 야, 이거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들어봤겠죠.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바로 가의 관점이었는데 나를 가보니까 이런 그림이 등장하네요. 나에서는요. 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옳지 않아. 이러면 이거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자, 뭐라고 이렇게 좀 충고를 해줘야 되겠죠.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타인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다원주의와 관용과 상당히 통하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포용해야 돼. 똑같은 얘기네요. 오직 하나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자세를 넌 가지고 있구나.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이고 4번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번 바꿔봐. 5번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편협한 자세를 버리고 한번 다원주의적인 관점을 가져봐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3번 맥락을 가지고도 계속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네요. 맥락을 갖고도 여러분들이 잘 정답 찾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 8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요. 세계 시민주의, 세계화와 민족주의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엮으면 또 좋은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에 가볼게요. 8번 문제에서는 또 기억이네요. 기억에 들어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는 유달리 갈등이 많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억의 부족이다.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은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왜 남의 입장은 무시하니?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기억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뭘까요? 한번 가보지요. 자,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우리 바로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타인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마음. 가치 일원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태도, 본래 믿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헤아려 보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5번 모든 행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가치나 입장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같이 이론주의적인 관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7번과 8번을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연결선 상에서 한번 보니까 관용이라는 자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5번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결론을 찾을 있었겠네요. 그렇죠? 9번 가볼게요. 페이지 바꿉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밑줄진 기역의 특징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또 기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역은 뭘까? 시골이 아닌 서울 한가운데 자리 잡은 모 마을이 있대요. 여기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육아를 실시하고 있대요. 그리고 초중고 통합 12년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대요.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럼 이 기업, 이 마을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가져다 보자.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택지 가져가면 좋겠죠? 야, 훈련이 되겠다. 공동체주의 그러면 유대감, 연대의식 상당히 중요해요. 니은번 개인과 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 제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죠? 리을번 가볼까요? 구성원들의 배려와 자발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위에 두 문제가 같이 상대적인, 서로 같이 인정해주자는 그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었죠? 이것도 정답인데요? 리을번 구성원 간의 경쟁을 통한 공동체 발전을 추구한다. 여기에서는요,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되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기역과 니은, 지읒번까지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문제 가볼까요? 10번 문제 보니까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래요. 기역과 미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랍니다. 가와 나의 관점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가에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네요. 사람들은 국가를 형성할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리하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는 로크에게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한다. 그래서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문제 풀어가시면 돼요. 을 볼까요? 나번.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과 덕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으로 풀어가지요. 공동체의 상실과 덕의 부재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이걸 중시해야 돼. 이런 건 대표적으로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죠. 도덕 공동체 이야기하고 공동체주의. 가와 나 사상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가보겠습니다. 가는 국가를 개인의 생명과 재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요. 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며 공동체 속에서만 개인의 자와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라. 강조하겠네요. 맞고요. 한편 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의사소통을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여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 같은 경우가 잘못돼서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나는 개인을 사회나 집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부속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 가와 나는 하지만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사회적 조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적이야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도요. 지금 가의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계약론의 관점을 두고 본다면은요. 실제 수능형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유익 있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와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렇게 해결하고요. 실제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 화면 함께 봐주세요. 2013학년도 수능 4번 나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그림은 수행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야. 옳은 거 골라봐. 자, 가나 사상의 입장을 비교해봐. 가.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에 필요한 덕목들을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거 읽으니까
저는 사실 덕윤리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데요. 예. 보니까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요. 나번을 보니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개인들의 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이 각자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줘. 요거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옳은 거 한번 골라가 보지요. 선택지 가겠습니다. 원자적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체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나번일 거고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유기체적인 결합체를 강조하는 건 가번이고요.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더 상대적으로 보자면 나번이 더 그럴 거고요. 사회 역사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가번이 그랬죠. 그런데 가는 나에 비해서 시민의 연대의식과 사회에 대한 헌신을 더 중시한다. 그건 맞네요. 미음번.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평가 문제 답 끝에 있을 때 집중력 잘 발휘해서 끝까지 잘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렇게 진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주제를 하나 바꿔요. 그 다음 주제가 바로 민족주의, 세계주의, 민주주의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 보니까 뭐 동양사상가도 공자맹자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복습하는 의미에서 거뜬거뜬하게 한번 풀어보지요. 131쪽 1번. 제자와 스승의 대화입니다. 그림의 스승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스럽고 충성되며 부지런히 힘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위엄으로 다스리면 공경스러워지고 효성스럽고 자유롭게 하면 백성들이 충성스러워지고 훌륭한 이들을 등용하고 잘못한 자들을 가르쳐주면 백성들이 부지런히 힘쓰게 되네. 그래서 위엄으로 효성스럽고 자유롭게 그리고 훌륭한 이들을 등용해서 여기서는요. 육아의 덕치 정도 여러분들 유추하면 돼요. 지금 해설지에는 공자라고까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공자 혹은 유학의 덕치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나머지 그림들도 추론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왜 선생님께서는 정치를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하라. 오로지 효도를 하고 형제에게 우애를 다하여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라 라고 했다. 이게 곧 정치인데 어떻게 따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공자가 더욱더 명확해지네요. 그럼 스승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1번. 백성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군주가 될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봤다.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덕치의 관점을 보면 민본주의적인 사상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 민본주의가 현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백성들이 군주를 선출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주로 그게 문제에서 오답지로 잘 구성이 되더라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군주가 인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돼.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게 공자라고 하는 걸 바로 유추를 못했더라도 육아의 덕치라는 거 알아낼 수 있다면 2번 정답. 오케이? 여기까지. 3번. 무위의 정치, 도모하지 않는 도가 빼겠습니다. 4, 5번 갑니다. 군주가 인격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의 이기적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여기 좋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켜. 그러면 성악설로 가버리게 되죠. 공자의 경우는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그런 공자를 겨냥해서 이제 4번까지 오답으로 가야 되고요. 5번. 군주는 권력 투쟁을 일삼는 자이며 정치란 본래 덕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거는 공자가 언급한 것과는 전혀 이제 거리가 멀지요. 5번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봤어요. 아,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공자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 고대 중국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 야, 여기 보니까 무항산자, 무항심이라 주옥 같은 말이 생각이 나네요.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는 건 선비만 가능하고 백성들이라면 생업이 보장 안 되면 그거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업이 유지 안 되면 도덕적인 양심 지키기 어려워요. 왕은요, 백성들의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실 참 좋은 제시문이죠. 이 사람이 부정해줄 게 뭐냐? 가보겠습니다.
권력은 민의에 기초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야, 이런 걸 보면 진짜 어떻게 윤리 묘미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요소라고나 할까? 맹자가 생각한 걸 한 단계 유추해서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봐요. 권력은 민의에 기초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백성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민본주의. 맹자 사상의 핵심이 바로 민본주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번 유추하니까 맞네요. 2번 민생을 돌보는 것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백성의 뜻을 저버리는 군주는 백성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성혁명사상, 맹자의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군주는 무엇보다 신하를 다스리는 술수에 능해야 되느냐? 법가. 4번 노. 5번 서를 바탕으로 백성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가? 서라고 하는 건 공자에게서도 언급이 나오지만 유가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민본주의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5번 정답. 틀린 거 4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갑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고 을은 근대 사상가다. 느낌 딱 오죠? 동양 고대 사상가에다가 근대 서양 사상가. 그렇게 잘 나온다는 그 문제. 보면 갑번. 길다. 여기서 보니까요. 갑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좌우의 신하가 모두 그를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어질을 발견한 뒤에 등용해야 돼. 통치에서 중요한 건 덕치야. 이걸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죽일만 하면 발견한 뒤에 죽여야 된대요. 말이 좀 세긴 한데요. 역성혁명. 야, 이 출제자 선생님께서 요거요. 덕치를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가인데 역성혁명을 드러내주는 이 제시문 찾기 위해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이 제시문을 찾아내셨을 거예요. 좋은 제시문이죠. 역성혁명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백성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 복습해볼까요? 백성을 위한 덕치를 하는 게 유가사상가 맹자의 왕도정치죠. 왕도정치에서의 포인트는 역성혁명을 인정한다는 거. 갑번 길었지만 맹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이 이야기하는 건요. 자,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쭉 읽어보니까요. 그 권력을 행사할 자를 임명함으로써 수행이 된다.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로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입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구도가 딱 오죠. 예비 시행부터 쫙 오는 로크와 맹자에 대한 설명으로 쫙 가봅니다. 근데 선택지가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맹자는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봐요. 을은 이타적인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을은 백지설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2번 갑은 통치자의 권력을 백성들이, 을은 신이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을의 경우에는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고, 갑번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성혁명, 민본주의가 깔려있긴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보장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설명 다 됐죠? 3번 가볼까요? 갑은 계약에 의해서, 을은 양도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형성된다고 본다. 아이고,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약에 의한 국가를 설명할 리 없죠. 갑과 을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여겼다. 완곡하게 4번. 역성혁명과 저항권 인정을 4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가보지요. 갑과 을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여겼다. 국민의 도덕성 함양하는 거는요. 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5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지요. 4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 누구일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나오는 이 사람. 국가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권이 입법부의 소집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아무런 권한 없이 막혀진 신탁에 반하여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인민은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서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갖고 있어. 저항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크의 사회계약적인 관점에서 인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의 관점에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을 찾아볼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을과 무 빼고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 투쟁 상태. 요거는 로크 아니고 홉스 되죠. 그래서 여기 을, 정 여기에 표시한 친구들을 한번 빼줘야 되겠네요. 을, 병, 무. 병, 여기에 무 들어간 친구도 빠졌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권력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 다 들어갔죠? 국민을 감화시킬 도덕적인 인품이 가장 높은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돼. 이건 앞에 5번 선택지에서 말했었던 육아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한 정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갑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 두 가지 요것만이 정답 되겠네요. 홉스여서 틀리고 여기에는 육아여서 틀리고 두 가지만 정답. 그렇죠? 갑번 1번 정답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다음 페이지 5번이에요. 이제 조선시대 사상가래요. 가보겠습니다.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조세와 부역을 하는 것을 면해주고 이걸 관질이라고 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목민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민본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목민자를 이야기하는 조선시대 사상가 정약용 선생에 관련된 제시문이네요. 다음 제시문을 또 보니까 농사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던 정약용 선생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제도나 용어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민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가면 되겠죠. 무욕, 무지, 노자가 특히 이야기하겠죠. 상과 벌, 한비자 이야기하겠죠. 3, 4번 갈까요? 애민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 어때요? 이게 육아적인 관점, 또 정약용이 이어갈 그럴 관점으로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실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본주의적인 관점이 이야기하는 그 기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3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4번 백성의 이기적인 본성을 도덕 정치로 교화해야 된다. 순자 생각나네요. 5번 가볼까요? 백성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된다. 어떤 민본주의적인 관점이 있긴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와는 또 거리가 멀지요. 이렇게 풀어봤고요. 6번 가보겠습니다.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럼 갑번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들의 수동성과 정치인들의 억압이라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 현안에 직접 참여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직접 참여해. 참여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참여해라. 이게 갑번이거든요. 그럼 을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리자 역할을 하고 시민들은 의원들이 자신의 일을 잘 충족시키는 모니터링하는 민주주의에서 의원들은 여론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기 없는 정책은 입법하지 않는 포퓰리즘의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건 대의민주주의의 그 문제점들을 쫙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갑에 비해서 이 을이 강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돼. 이건 오히려 갑번이 중요시하겠네요. 참여민주주의 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2번 을이 더 강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네요.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간접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요 2번 들어가고요.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통해서 행정의 일탈 행위들을 감시해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요. 뭐 어떤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방해가 되는 어떤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겠죠. 4, 5번 가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공정해야 돼. 이건 절차적인 민주주의 이야기하고요. 5번 여기에는 심의적인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야 돼. 심의 민주주의 관련된 좀 디테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요소들 간접민주주의와 연결해서 2번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7번 넘어가도 되겠죠? 7번 문제는요. 제시문이 좀 긴데요. 전자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중요한 이야기죠. 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가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플라톤이 대중의 의견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사이버 윤리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건 대중들의 횡포가 일어나는 플라톤이 지적한 그런 대중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야기하겠죠. 1번,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 이건 플라톤 생각이에요.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규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돼. 여기에서는 대중들의 잘못된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2번처럼 가면 안 될 거고요. 3번,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시민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만 이 문제들을 막을 수 있을 거야. 3번으로 가겠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 그러면 이 시민들이 감시받겠죠. 민주적인 방법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겠죠? 5번 갈까요? 사회적인 약자도 동등하게 정부에 접근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돼.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제시문에서 등장한 요점과는 관련이 없어서 빼줘야 돼요. 그렇죠?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가나 사회세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먼저 집단적인 통제보다 개인의 자발성이 우선하며 국가와 사회 제도는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네요. 반면에 나는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권력을 스스로 행사해야 돼.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지배돼야 돼. 민주주의네요. 사실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1번부터 가볼까요? 가는 공적인 의무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보다 사적인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틀린 거고.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었고요. 3번. 나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통찰한 가장 지혜로운 자가 플라톤이잖아요. 빼주고요. 4번. 나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권력과의 완전한 폐지를 추구해. 이건 무정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번에서는 민주주의, 분명히 국가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시행하자는 거죠. 5번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인간 인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본다. 그러한 개개인들을 존중하면서 사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5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 볼까요? 가의 관점에서 사례 밑줄진 기억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가번을 읽어보니까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객관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관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오늘날에는 주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민족 정체성을 공동체 의식이나 민족 의식에서 찾아야 돼. 공동체 의식, 소속감이라고 하면 이건 주관적인 요소죠. 반면에 언어, 역사, 문화, 혈연 이건 객관적인 요소예요. 이제 가번에서는 주관적인 요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로 가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요. 다문화 반대론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럼 이 가번에서 이야기한 관점대로 다문화 반대론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보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맹목적이어야 된다. 아니죠.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역시 아니고요. 외국인이 우리 문화와 사고방식을 따르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가치를 버리고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4번을 보면 세계화에 걸맞게 다문화를 존중하는 민족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 민족 정체성이 열려있는 의식으로 가는 것이 혈통을 중시하면서 다문화 반대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맞겠어 라고 조언을 하겠죠. 5번 혈통이 우수한 거 객관적인 것만 강조하니까 오히려 여러 민족이 조화되는데 방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교재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세계화는 전 지구적 연결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세계화는 문화의 동종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각각의 고유의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와 자신들의 민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세계화와 애국주의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어느 한쪽에 흡수되는 거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세계화가 어느 하나로 통일되는 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맞지 않아요. 3번, 민족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전혀 관련 없죠. 4번, 보편적인 가치, 세계화와 지역의 특수한 가치, 각각의 민족, 그들의 애국심이 함께 가야 된다. 4번, 사실 중요한 메시지죠. 5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상실하면 안 돼. 이건 오히려 애국심만 강조하는 경향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면요. 사실 이렇게 수능 모평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민족주의가 모평에 문제화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을 학생이 민족주의에서 답변하는 선택지, 기역, 니은, 득을 리을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교과서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역과 같은 선택지가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고 사항만 보세요. 기역 경우에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저항의식을 고취시킨다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라는 의미로 민족주의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 운명 의식으로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거는 맞겠죠. 그리고 이 민족주의는 분명한 이론 체계를 지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등장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예전에 나왔던 민족주의, 개정 교과서 전의 민족주의의 그 개념에 비한다면 지금 민족주의 문제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교재에 있는 문제들 꼭 맞춰줘야 돼요. 이건 오히려 지금에는 적용력이 약간 떨어지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교재 문제가 훨씬 쉬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관문들을 잘 넘어왔는데요. 실전 감각이 잘 익혀졌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수능 문제 중에 등장한다면 여러분들 꼭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신감 갖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자본주의 또 공부하면서 큰 산 하나 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열공해 봅시다. 고맙습니다.